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후 들어서는 상당히 매물대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죠.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전저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양봉으로 붙여줘야 끝내됩니다. 이 정도 양봉 갖고는 안 되고 이런 정도 큰 양봉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양봉이 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 3주 정도 올라가는 이런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최소 여기 하락폭의 반 정도에 이 정도 붙여주는 양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월요일 뭐 양봉으로 끝났지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랫동안 못 움직였던 HLB가 드디어 비모 실사 통과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이 없다. 그래서 오늘 HLB 그룹이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또 많은 또 악재가 나왔었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미국 시장에 이어서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또 2차 전지 섹터는 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반등이 좀 나왔고, 하루하루가 좀 뭐랄까요, 일관성이 없어요.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또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의 그 말과 또 인선들, 어떤 사람들이 장관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아무튼 좀 아직도 트럼프 관련 트레이드, 트럼프 인선들, 이런 것들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어, 내년 1월에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좀 흔들릴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악재가 나와도 미국 시장은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우리나라 역시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다 일시적인 기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거래소 코스닥에서 둘 다 매도로 끝났고,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샀다가 막판에 다시 매도를 때리는 그런 모습이라, 혹시 선물을 그렇게 장중에 한 7천억 정도 샀다가 다시 판다는 얘기는 주로 단기 매매 위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거래소 코스닥, 특히 코스닥 시장에 더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좀 올라서 거의 12%, 13% 정도 올랐죠. 이틀 동안.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역시 개인들의 매수가 셌습니다. 금요일 날 매도가 나와서 좀 턴하겠다 싶었는데, 다시 워낙 뉴스가 세가지고 개인들이 야,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한다고 이러면서 많이 몰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걸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좀 안 좋은 수급이 바뀌었죠. 요거는 이제 삼성가의 주식담보대출 마진콜 위기, 요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홍나여사라든가 이서진, 마진콜의 최소 주가 58,000원, 58,000원인데 아직도 지금 56,700원이니까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담보받던 거를 삼성물산으로 부담대를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기준으로 58,000원 이상에 있어야 마진콜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특단의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삼성이 구조적으로 뭐가 해결이 돼가지고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극약 처방에 따른 닌겔이라고 좀 그렇고, 거의 마약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강력한 부양 의지, 주가 부양 의지가 이번에 좀 발현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정도 가격대 이상에서 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드디어 칼을 뽑았는데요. 금융당국 밸류업 투자에 2천억 자금 집행하고 다음에 또 3천억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2천억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한 거죠.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요게 만약에 2000 뭐 한 8년도, 6.8년도에도 약 한 5천억 정도의 증시 부양 자금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가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5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인데 합쳐봐야 5천억인데 1조 정도는 몰라도 한 8천억 정도 한다고 어차피 투자 안 할 거 좀 넉넉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2천억 이번에 하고 다음에 3천억 정도 더 해볼게.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냥 투자 심리만 좋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밸류 종목들에 대한 아직 불신이 좀 많기 때문에 요게 그렇게 효과를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당국에서 진짜 좀 관리 좀 하겠다. 환율 좀 조정하겠다. 요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지게 나왔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죠. 참 트럼프 인물들이 없어요. 세계를 흔드는 트럼프의 나쁜 선택, 요거 나쁜 선택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온몸에 그냥 문신, 특히 요 문신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문신인데 요게 이제 정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과거에 그 십자군 전쟁 때 쓰던 십자군 전쟁 있죠? 그때 쓰던 그런 십자가예요. 그래서 올리 이제 기독교를 위한 이제 조금 구구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단체로 좀 변질돼 갖고 요런 사람이 이제 피트 헤그세스 이름도 어렵네요. 국방부 장관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구구인데 국방부 장관입니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구구 기독교 상당히 좀 위험한 인물이죠. 이런 인물들이 일단 국방부 장관 아주 난리 납니다. 또 보세요. 자, 어제 제약바이오가 빠진 게 바로 이 사람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이 원래는 대선 후보로 경쟁했었어요. 경쟁했다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나간 겁니다. 사퇴를 하고 대신에 장관 자리 하나 줘라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 건데 옛날부터 좀 말이 좀 많았던 게 코로나 이거는 그 음모론이다. 이거 맞으면 자폐증 걸린다라고 백신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미국의 백신 의무화 정책은 독일의 전체주의에 빗대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또 미국의 의료 쪽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많은 조금 반대가 또 나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트럼프 지지 대가로 장관직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참 희한해요.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오픈해 그냥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야, 나 이거 빌려줄 나 사퇴할 테니까 지지해 줄 테니까 장관직 줘. 이게 또 현실화되고 이렇습니다. 대놓고 대통령 로비에서 로비한 대가를 또 받아가고 참 미국이란 국가가 참 대단해요. 일단 이것 때문에 백신 제조 회사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모더나가 대표적인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10% 이상 떨어졌고요. 화이자 역 5% 떨어졌고 바이오테크 이틀 만에 10% 떨어졌고 그락소죠. 그락소도 한 4% 정도 떨어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일라일리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삭트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데 여기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비빅 라미스와미 이분은 바이오테크 관련 그 창업자예요. 창업자고 현재 지분도 가지고 있고 또 하늘바이오파마하고도 연계돼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뭐 정부 효율부 수장이잖아요.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있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백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FDA 승인 같은 것도 좀 단소화하고 또 시밀러 같은 것도 좀 싸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약값을 좀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극우적인 성향이 들어온다고 해도 분명히 상충이 되고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아무튼 뭐 좀 구구적인 성향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분 또 대단하죠. 성비위 의혹. 백 게이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성매매 의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구설수에 찍힌 양반인데, 일단 트럼프를 겁나게 지지하는 그런, 생긴 것도 약간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다고 또 하원의원을 또 해줬는데,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17세 소녀와 성관계 맺고 성매매 불법 약물을 적용하고 사법을 방해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래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번에 상원 인준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공화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트럼프도 지지했으니까 일단 해주고, 야, 나는 해주려고 했는데 야, 상원에서 안 된대. 그런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해. 이런 사람을 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올려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미국이란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몇몇 인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대부분 다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반대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좀 증시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튼튼하고요. 특히 미국 시장은 튼튼할 겁니다. 취임 전까지 시장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잘 안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출렁출렁하는 이런 모습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HLB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죠.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와갖고 보완 사항이 없다, 보완할 상황이 없다라고 해서 한 3월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부터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FDA 통과해서 진짜 신약을 출시할 수 있다. 일단 뭐 워낙 그 효과가 좋다라고 하니까 리보세나닙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오늘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HLB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쪽은 좀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샀는지 봤더니 연기금 투신 좀 많이 샀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많이 정리를 했는데, 연기금도 HLB 그룹에 대해서 호전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은 오늘 6.8% 제법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미국의 그런 바이오테크의 하락,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뭐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 잘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기대감도 계속해서 살아 있고, 그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진통은 있겠지만 신한의 엄민영 의원이 73만 원을 외쳤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갈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은 로열티 받고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대기 매수세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그 국채 수익률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12월 달에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다른 섹터들이 또 크게 올라갈 만한 섹터는 없어요. 오늘 반도체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졌거든요. 테크윙이라든가 이오테크닉스, 블랙웰이 또 이제 뭐 열이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하이닉스도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섹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약바이오나, 그리고 뭐 내수주에 있는 뭐 엔터테인먼트 JYP라든가,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뭐 NC소프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크게 영향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곧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늘바이오 파마도 오늘 3% 정도 하락을 좀 했는데, 이건 뭐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일정이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눌리면 뭐 조금 담아붙여도 좋습니다. 담아붙여도 되고, 일정이 좀 지나면 또 언제든지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여러 가지 대외 여건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 조금씩 편입 못하신 분들은 편입하시는 것도 어떻게 좀 중기적으로 보면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뚱딴지 같이 주말에 롯데 그룹 관련 유동성 위기설이 나왔어요. 당연히 롯데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가 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이 장사를 하는 제대로 하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 전 계열사들이 보면 주로 이제 케미칼, 옛날에 호남석유화학인가요? 롯데쇼핑도 옛날에 외국인들 때문에 잘 나갔다고 하면 상당히 면세점 매출도 확 줄고 돈 비용만 많이 올라가고 또 중국 가가지고 롯데 엄청나게 손해보고 철수했잖아요. 그렇다고 일본의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롯데 지주의 유동성 위기, 이게 뭐 사실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런 대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IMF 왔을 때 처음으로 무너진 대기업 중에서는 한보그룹입니다. 한보철강, 한보가 무너지고 산미특수강 뭐 그렇게 줄줄줄 하다가 뭐 기아 무너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바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롯데 정도의 지주 그룹이 롯데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라는 걸 자체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 경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롯데 건설도 뭐 상당히 어렵고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뭐 빨리 사실무근이다라고 해서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롯데가 지금 상당히 굴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롯데가 잘못되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롯데칠성이라든가 뭐 롯데그룹이 땅이 많습니다. 땅이. 땅만 팔아도 하고도 남는 그런 정도의 땅이 많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나라 특혜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롯데 잠실에도 많이 있잖아요. 롯데 칠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괜찮은데 당장 유동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금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뭐 팔아야 부동산이지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자체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너들도 지금 재벌들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담보 부족에서 나가네 마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도 오너들도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못하니까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는 잠깐 성공할 수는 있지만 많은 돈을 넣어서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앞으로 원하는 이벤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계좌가 플러스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실천하실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나중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크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결과로 나와요. 계속 여기서 그냥 단타 쳐가지고 주식 빠지면 손해보고 있는데 물론 손해를 보겠죠. 주식 빠지면. 근데 이런 종목들을 편입해 놓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 플러스로 변환되는 이런 구조의 주식들을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럴 수 있는 종목들을 자꾸 투자해 놓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시장이 크게 흔들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거든요. 결국에 올라갑니다. 삼성도 뭐 지금은 위기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계좌가 전체적으로 크게 불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큰 위기에 녹아나고 그러면 결국에는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 못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은 누가 말해도 트럼프의 세상입니다. 트럼프 눈치를 전 세계인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동성 역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사례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1기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그 4년 임기 이후에 재선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겁니다.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그런 정책까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앞서가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려는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앞서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2차 전지의 배터리 같은 부분이 그런 거죠. 너무 뭐 IRA가 완전 폐기된다. 뭐 뉴스는 나왔지만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거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다. 최소한 여기에 하락폭의 반 정도 이상은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700, 한 30 되거든요. 이 정도 될지, 한 725 정도 될지, 이 정도까지 양봉이 좀 붙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조금 반등폭이 좀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되게 중요하다. 월요일, 화요일보다는 수목금 요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나와줘야 좀 우리도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자리로 크게 빠질 만한 또 이유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막 종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순간 물리게 되고, 왜냐면 오늘 빨간불 들어오고 내일 음봉 나오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그 기업을 믿고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하셔야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